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썬덜랜드 대 프레스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가 있고 오히려 오픈 플레이 골 결정력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턴이 근소한 우위가 있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 역시 썬덜랜드가 우세했지만 프레스턴이 골 결정력 우위를 가져가면서 2대1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에 썬덜랜드의 골 결정력 난조를 고려하면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블랙번과 로더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로더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꼴찌팀이긴 해도 최근에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허벌창인데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최다 실점 2등 그리고 로더럼이 최다 실점 1등으로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못한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액면가로는 블랙번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특히나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2무 10패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랙번의 승리는 가져가되 이 블랙번 역시 최근에 하락세에 빠진 데다가 최다 실점 2등,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점, 그리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로더럼과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블랙번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더럼이 최근의 기세를 고려했을 때 강등권 버프를 받으면서 블랙번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으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스톨 대 미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뚝배기가 강력한데 미럴이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역시 브리스톨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양팀 모두 이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득점 공방 양상 속에서 브리스톨이 근소하게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양팀 최근의 무패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즈 대 버밍엄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의외로 버밍엄이 홈에서 리즈 상대로 극장 페널티킥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의 리스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전 당시 리즈의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쉬머필 선수가 결장을 하는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리즈가 최근에 좋지 못한 분위기를 홈에서 반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인 멜리에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현재 중앙 수비 쪽에 2명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즈가 평소보다는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미들스브로 대 코번트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코번트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미들스브로가 최근에 4승 1패, 코번트리가 5승 4무 1패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코번트리가 3대0 완승을 거뒀고 경기 내용 자체는 5대5였지만 코번트리가 골 결정력에서 상당히 우위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들스브로 상대로 5경기에서 3승
2무 무패, 굉장히 천적 면모가 있는 코번트리이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꽤나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미들스브러 상대로 이 코번트리가 충분히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노리치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이 무려 4대4 무승부,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당시에 노리치 상대로 극장 페널티킥골 포함해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으면서 힘겹게 4대4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홈 노리치라면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노리치가 최근에 원정에서만 무득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은 이 노리치이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경기에서 7승 3무 무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3무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캐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정 6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었던 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의 원정 무자비 그리고 1차전 맞대결 4대4 무승부 결과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플리머스 대 와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와포드 입장으로서는 플리머스의 세트피스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주전 공격수인 바이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 누수가 있고 지난 1차전 맞대결 역시 0대0 무승부로 끝난 데다가 이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지만 홈에서는 7승 2무 3패로 2부 리그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플리머스 특유의 홈발과 1차전 0대0 결과 그리고 와포드의 공격수 바이오 선수의 경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플리머스 역시 최근에 공격력이 나쁘지 않지만 와포드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이고 다만 플리머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플리머스 역시 와포드의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기가 힘들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퀸즈파크와 카디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이 퀸즈파크는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세 번째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카디프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카디프도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전 경기 내용은 카디프가 주도를 했지만 결과는 퀸즈파크가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퀸즈파크도 충분히 카디프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프는 핵심 측면 공격수 그랜트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퀸즈파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스토크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토크의 승리 이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크가 최근에 1승 3무 무패, 무자비 면모가 있고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이 스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3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으면서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크에게도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차전 경기 내용은 입스위치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가져갔었지만 최근에 입스위치가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에서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핵심 측면 수비수 데이비스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직전 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데이비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입스위치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8골 2도움을 기록 중인 브로드헤드라는 측면 공격수 역시 직전 경기 질병 여파로 결장이 돼서 이번 경기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측면 공격수인 반스 선수 역시 질병으로 직전 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반스 선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전 공격수인 조지 허스트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되어 있는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도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지게 된다면 입스위치가 자랑하는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쉽게 패하지 않는 스토크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스완지 대 웨스브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웨스브로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5대5로 팽팽했고 웨스브로가 홈에서 3대2로 신승을 거뒀지만 당시에 스완지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점유율 그리고 기대 득점이 근소하게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고 최근에 원정 8경기에서 4승 4패 한 번 이기면 그 다음 경기 패하는 퐁당퐁당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브로가 원정에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리그 25경기에서 실점이 23실점으로 최소 실점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브로가 패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셰필드 웬드데이 대 헐시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헐시티가 홈에서 4대2 완승을 거뒀고 경기 내용까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양팀이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헐시티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는데 셰필드 웬즈데이가 최근에 7경기에서 4승 3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2승 1무 1패 나름대로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1등 팀인 레스터를 상대로도 홈에서 1대1 무승부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헐시티이기 때문에 현재 헐시티 쪽으로 투표율이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셰필드 웬즈데이가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끈적한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인데 헤타페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3연속 무승부고 헤타페와 라요가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국민픽으로 현재 승무에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승무가 아니라 승패로 가는 이유는 이 경기가 직전 경기 승무패 77회차에서 우디네세 대 볼로냐 느낌이 조금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경기력적으로 볼로냐의 무패 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표율이 몰렸지만 의외로 우디네스가 홈에서 완승을 거둔 것처럼 이 경기 역시 라요가 뜬금포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볼로냐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헤타페라는 팀은 굉장히 호전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레드카드, 퇴장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라이오 역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 컬러라는 측면에서 양팀 모두 호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한다면 이 경기는 퇴장 변수가 나오면서 라이오의 뜬금포 승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 특히나 골 결정력 측면에서 헤타페의 마요랄과 그린우드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로는 헤타페 사이드가 맞지만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우디네스의 볼로냐, 무패로 몰려서 우디네스의 승이 나온 것처럼 이 경기도 헤타페의 승무로 몰린 상황에서 라요의 뜬금 승리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한 가지 리스크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인테르, 베티스, 카디스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모두 0대0 무승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 역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팽팽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이 있는 경기이고 최근에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는 발렌시아가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이 플레이메이커 바예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의 공격 작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 포이스 선수를 포함해서 중앙 수비수 알비올 같은 선수들이 현재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비아레알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발렌시아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투폴로 비아레알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아레알의 베테랑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전방 공격 쪽에서는 비아레알이 좀 더 발렌시아보다는 결정력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의 제라르 모레누 그리고 쇠를로트 백업 공격수인 모랄레스까지 한 방을 갖추고 있는 골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의 우고두로 한 명보다는 확실히 비아레알의 최전방 공격 자원 옵션이 더 많다는 점에서 비아레알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발렌시아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4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회차 간단한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이고 구매 금액 자체가 많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나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노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구성을 하시는 것이 적중률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2024년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